청취자님, 혹시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때 1.5배속으로 안 보면 왠지 막 답답해서 못 견디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오프닝 건너뛰기 버튼이 화면에 뜨자마자 진짜 0.1초 만에 반사적으로 누르고 계시진 않은가요? 아, 저도 매번 누릅니다. 그거 안 누르면 은근히 조급해지거든요. 그쵸. 최근 어떤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의 절반 이상이 영상에서 단 3초, 그 3초의 정적조차 참지 못하고 스킵을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찰나를 못 견뎌서 닫힌 버튼에 코팅이 다 벗겨질 때까지 막 연타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조급해진 걸까요?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사실 그런 일상적인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현대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만성적인 불안,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깊은 불만족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뭐랄까,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층탐구에서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현대인들이 유독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주어진 현실에 끊임없이 불만을 품는다는 뼈아픈 진단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 자료는 이런 만성적인 조급함과 불만족이 현대사회에서 자살이 급증하는 안타까운 추세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죠.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청취자님, 이 원인을 분석한 텍스트의 출처가 정말 뜻밖입니다. 뭐 최신 심리학 논문이나 실리콘밸리의 트렌드 분석서가 아니에요. 무려 수천 년 전, 기원전에 쓰인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한 왕의 철학적 일기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텍스트죠. 수천 년 전의 기록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스마트폰 중독과 조급함을 설명해 준다니 벌써부터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고대 지혜가 단순한 종교적 훈화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만성적인 불안을 진단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우리를 진짜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며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요. 어떤 점이셨나요? 이 텍스트가 무조건 참고 견뎌라, 화를 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행동만 교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구조, 즉 사리를 해석하는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재구축해버리거든요. 아, 인식의 틀 자체를 바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왜 헛된 곳에 목숨을 걸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지 그 원인을 짚어주고 그걸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명철한 판단력을 제공하는 거죠. 좋습니다. 솔로몬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바로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아주 도발적인 주제죠. 근데 저기요, 저는 여기서부터 자료를 읽다가 확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잖아요. Just do it, lean startup 이러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부딪히고 저지르는 걸 최고로 치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실행력이고 능력인 시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대체 무슨 근거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배짱을 부리는 건가요? 일단 시작을 해야 끝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잘 지어도 단발입니다. 지금의 그 헛슬 문화나 성공 지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말이 약간 패배주의나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료가 분석하는 텍스트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진짜 의미가 따로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이 종료되는 시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맹렬한 시작에 있는 게 아니라 참된 목적이 완성되는 극점에 있다는 겁니다. 아, 목적이 완성되는 극점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청취자님, 정작 그렇게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고 났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마어마한 행복이 진짜 찾아오던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료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렬하게 달려가서 마침내 목표를 이루면 새 생을 다 가진 듯한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이다. 네, 실제로는 목표 달성 직후에 아주 깊고 무거운 허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목적지 증후군이라고도 부르죠. 아,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평생을 바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난 다음 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다는 인터뷰 종종 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예시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고생해서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거나 승진을 했는데 출근 첫날 책상에 앉아서 이게 단가?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하고 완전 공허해지는 순간 말이죠. 마치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 벽이 아닌가 봐 라고 깨닫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사다리를 엉뚱한 벽에 기대놓고 죽어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끝맺음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속도에만 취해서 시속 150km로 질주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아예 잘못 찍은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죠? 무작정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요. 바로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일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선한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의 마무리를 잘 지어라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니었네요. 애초에 첫 발을 떼기 전에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지, 이 질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선한 목적을 확실히 세우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시작엔 아드레날린에 취해서 달리지 말고 끝, 즉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 끝에 도달했을 때 허탈감이 아니라 내면을 꽉 채우는 진정한 성취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 그럼 제가 지혜를 발휘해서 내비게이션의 올바른 목적지를 딱 찍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순간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수많은 톨게이트도 지나야 하고 꽉 막히는 길도 뚫고 가야 하는 진짜 지루하고 짜증나는 과정이 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과정에서 맨날 무너지거든요. 내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승인이 늦게 나는지, 내가 산 주식은 도대체 왜 안 오르는지. 누구나 그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여기서 텍스트의 두 번째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솔로몬은 교만보다 인내가 낫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찔리면서도 약간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근길에 앞차가 제한 속도보다 한 10km 늦게 간다고 운전대 잡고 막 분통을 터뜨릴 때가 있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성격이 급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게 왜 교만한 엄청난 죄목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이 자료의 백미입니다. 텍스트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조급함과 분노의 뿌리가 바로 교만에 있다고 진단하거든요. 왜일까요? 글쎄요, 왜 화내는 게 교만한 걸까요? 분노라는 감정이 언제 터져나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세요. 분노는 철저하게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깨졌을 때 발생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거시적인 세계관으로 풀어냅니다. 세상 만사는 나 개인의 스케줄러에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 즉 텍스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정해진 때를 따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 뼈를 아주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청취자님도 약간 뜨끔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앞차를 보고 막 화를 내는 건 내 출근 시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도로 위의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해 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변수를 100%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오만함이죠. 거대한 섭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타임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완벽한 무지입니다. 아, 무지에서 비롯된 거군요. 네, 그 무지가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을 낳고 그 교만이 현실의 벽, 가령 늦게 가는 앞차나 지연되는 프로젝트에 부딪힐 때 조급함과 분노로 빵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진짜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자료에 등장하던데요. 솔로몬 당대의 인물인 아도니아의 패망 사건이죠. 아도니아 신드롬. 네, 맞습니다. 자료에 이 이름이 크게 강조되어 있죠. 청취자님들을 위해 이 사람이 대체 누구고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맥락을 좀 짚어주시죠.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 따르는 세력도 엄청 많았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늙어가는데도 자신에게 당장 왕위를 물려주지 않자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겁니다. 아,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군요. 사실 절대자의 거시적인 계획 속에서는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정해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 타임라인을 무시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 왜 기다려? 하면서 성급하게 자기 사람들을 모아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파티를 열어버리죠. 내가 내 인생의 타임라인을 강제로 막 앞당기려고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결국 반역으로 몰려 폐위되고 철저하게 패망하고 맙니다. 마치 아직 피어날 때가 되지 않은 꽃봉오리를 빨리 꽃을 보고 싶다는 조급함에 억지로 손으로 까디집는 것과 같습니다. 아, 꽃봉오리를 억지로 깐다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꽃 자체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무모함이 거시적인 섭리를 무시하고 내 시간표만 고집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군요. 텍스트 서두에 지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것들을 조정해주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리한 시도를 멈추게 하는 힘이죠. 내 시간표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소남. 나보다 더 완벽한 타임라인이 존재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이 막히고 꼬여도 조급해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인내는 그냥 이과 깨물고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시야가 우주적으로 넓어졌을 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평온함이거든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개념이네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죠. 현재의 상황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답답할 때 인간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아주 달콤하고 교묘한 도피처가 하나 있습니다. 도피처요? 어떤 곳이죠? 시계를 아예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죠. 아, 드디어 세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왔네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영원한 레퍼토리, 라떼는 말이야, 에 숨겨진 심리학. 맞습니다. 과거로의 도피죠. 전도서 7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 지혜가 없다는 뜻인데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반론인가요? 청취자님,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숨막힐 때 그 90년대 유행가 들으면서 위안 얻은 적 없으신가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같은 게 전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도 다 그런 따뜻한 향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레트로 열풍도 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니까요. 팍팍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아름다웠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힐링하는 게 도대체 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건가요? 솔로몬은 진짜 낭만도 없는 걸까요? 하하, 솔로몬이 망망을 부정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자체를 간직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텍스트가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는 건 과거에 집착하며 옛날이 무조건 좋았어, 지금은 다 엉망진창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군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자료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대로 과거는 일의 시작에 해당하고 현재는 일의 끝, 즉 목적 달성을 향해 가는 실체적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과거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유가 뭔가요?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를 직시할 용기가 없거나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료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아, 과거가 그리운 게 아니라 단지 팍팍한 현재가 싫은 거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장밋빛 회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아주 이기적이라서 과거의 고통스럽고 지루했던 순간들은 다 편집해버리고 하이라이트 영상만 싹 남기거든요. 아, 하이라이트만 남긴다는 거 진짜 공감 가요. 방금 말씀하신 응답하라 1988 시절, 낭만도 있었지만 사실 얼마나 가난하고 불편하고 억압적인 시대였습니까? 하지만 그런 진짜 현실은 다 삭제된 채 아름답게 보정된 과거의 환상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현재의 불만이 단순히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데 어떻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과도한 욕심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욕심이란 현실의 복잡함과 고통을 전혀 감수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쾌적한 상태만을 요구하는 심리입니다. 고통을 줄고 쾌적함만 원한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게 100% 보정된 과거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지금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땀냄새나고 엉망진창인 날것의 현재를 1대1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욕심이자 반칙입니다. 아,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군요. 내 입맛에 맞게 편집된 환상 속의 기준을 현실에 들이대면서 왜 내 현재는 이 모양이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결국 이건 욕구 충족에 실패한 어린아이가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텍스트의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뽀샤시하게 보정 처리된 과거 사진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쌩얼의 현재 나를 보고 막 화를 내는 거나 똑같네요.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죠. 결국 이 억지스러운 욕심 때문에 아,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현재를 깎아내리며 한탄하고 그러다 보니 현재의 삶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겠네요. 당연히 다가올 미래는 불안해서 벌벌 떨게 되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정확합니다. 과거라는 환상에 묶여 현재를 낭비하면 미래는 필연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지혜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혜가 마스터키로 등장합니다. 거시적인 섭리, 즉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시야가 극적으로 확장됩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라는 인생의 전체 타임라인을 망라하여 바라볼 수 있는 조감도를 갖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보는 눈, 조감도요. 네.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어느 한 시점, 특히 왜곡된 과거에 집착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비로소 두 발을 현재에 단단히 딛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세 가지 명제가 처음엔 다 따로 노는 교훈 같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인식의 톱니바퀴였네요. 네,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낮고 인내가 교만보다 나으며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 자, 이제 이 심층 탐구에 흩어진 퍼즐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이 고대 왕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강력한 통찰은 결국 시야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속도에 미쳐 목적을 잃고 달려가는 것,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내 시간표대로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막 분노하는 것,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어서 아름답게 편집된 과거의 환상 속으로 도망치는 것. 전부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죠. 네, 이 모든 현대인의 고질적인 심리 질환들이 결국은 눈앞의 좁은 현실과 내 알량한 자아에만 갇혀서 질식하고 있는 증상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지혜는 나를 둘러싼 이 거시적인 섭리, 즉 영원한 세계의 타임라인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그 거대한 안도감. 그것이 바로 척박하고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진짜 동력이라는 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깊은 심리적 결핍을 이토록 예리하게 해보해냈는지 분석가로서 정말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네, 진짜 우리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당장 내일 회사에서 기약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던져졌을 때 혹은 출근길 차가 너무 막혀서 핸들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진짜 힘들죠. 아니면 대학 시절엔 진짜 걱정 없이 좋았는데 하면서 현실을 한탄하고 싶어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프레임의 전환을 꼭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내 맹렬한 질주는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억지로 꽃봉오리를 까디집으려는 아도니아 같은 교만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는 거죠. 실생활에 아주 밀착된 훌륭한 적용이네요.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난 뜻밖의 짜증나는 일 혹은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되고 꼬여버린 여러분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은 화가 나고 절망스럽겠지만 혹시 그 꼬여버린 상황 자체가 여러분이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결말, 즉 끝을 완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보면 어떨까? 꼬여버린 상황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네, 당장의 화려한 시작과 잃어버린 과거에만 매달려 있던 여러분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타임라인을 신뢰하게 될 때 과연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힌 오늘의 지연과 답답함이 완벽한 끝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코스였다.
라, 이거 정말 위로가 되면서도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이죠. 고리타분한 종교 경전인 줄 알았던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사실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삶의 전체 서사를 꿰뚫어보게 만드는 가장 현대적인 심리 백신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겪으신 그 답답함이 내일의 완벽한 끝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멋진 퍼즐 한 조각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벅찬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